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아, 오늘 제가 좀 늦었습니다. 늦었고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좀 볼게요. 그 추세도 보고 달러도 보고 다 볼 겁니다. 자, 코스피는요, 네, 추세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네. 자, 근데 어차피 박스권 상단은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리죠? 내리겠습니다. 그 정도. 자,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급이 엄청 빠지느냐, 수급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죠? 빠진 폭이 좀 크죠, 여러분. 큽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달러가 네,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는데 생각하시겠죠? 생각하실 겁니다. 계속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유가 인제 안정된 거 아니냐. 유가도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밑에서 받치는 수급도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가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는 해결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그 상승세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이란하고 네, 미국하고 이제 더 이상 안 싸우잖아. 그럼 유가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자,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1번 유가. 왜요? 물가에 영향을 주니까. 그럼 2 번은 뭐예요? 달러죠. 달러도 네, 직접적인 물가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얘네가 제일 반영도 빠르고 크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얘네도 좀 물가에 영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달러가 되게 중요하죠. 그쵸? 왜냐? 미국 사람들은 미국 기관 애들이 네, 달러를 바꿔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달러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네, 차익 매도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세 번째가 수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얘네로 인해서 유가를 띄울 거냐?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문제가 얘네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만 다른 문제가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로 인해서 유가가 끌어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네, 떨어지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상승시켜 주려는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많아지면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앞으로의 흐름 유가도 올라가고 물가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 금리 인상도 될 거고 그쵸? 자, 여기서 지금 달러는 뭐예요? 더 비싸질 겁니다. 왜 비싸지느냐? 말 그대로 차익 실현해 가지고 물량 던져서 나가는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깐요. 전체적으로 주가 뭐예요? 반도체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 주긴 했죠. 그러면 많이 올라간 만큼 자, 달러로 바꿔가는 것도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쵸? 인제 뭐 한국에 있는 뭐 외환 보유고가 이 정도 크기라고 했을 때 뭐예요? 예전에는 바꿔 가 봐야 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면 지금은 수준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이 정도 수준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으로 늘어났다니. 한국 외환 보유고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수급 뭐예요? 주식시장 수급을 얘기를 하자면 없다고 말씀드렸죠. 추세는 무너지고 있고 달러는 올라가고 있고 유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쵸? 그러니까 어떠한 일 때문에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뭐 이상한 걸로 뭐 유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쵸? 아니면 시추국 생산 원유 생산보든 시추하는 애들이죠. 시추하는 애들이 자기네도 못 살겠다. 달러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못 살겠다. 우리도 네, 비싸게 팔겠다. 왜냐면 오펙도 힘이 좀 많이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자체가 좀 힘도 많이 없어진 상황이고요. 중동이 지금 뭐예요?
완벽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체제, 사우디 체제의 밑에 있는 소국이었다면, 사우디 체제 밑에 있는 소국들이 얘네 지금 독립하기 시작했죠. 그쵸? "너네 생산 오펙에 대한 생산량 못 믿겠어. 니네들은 돈 버는데 우리는 못 벌잖아. 우리는 생산량을 높이겠어. 아니면 비싸게 팔겠어." 자, 독립을 했는데 우리는 생산량을 높이겠어. 우리는 그냥 비싸게 팔겠어. 그쵸? 이게 인제 통일된 생산량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변수가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쿠웨이트도 나가고 주변에 있는 산유국들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오펙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그러면 정치 외교에 따라서 원유 가격도 되게 많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원유로 지금 제일 많이 돈 벌고 있는 건 누구예요? 어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돈 제일 많이 벌고 있습니다. 원유로 중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유는 중동 아니냐? 아니에요. 얘네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제일 많이 팔아먹었고 제일 양도 제일 많이 팔아먹었고 돈도 제일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수익률도 높다는 얘기예요. 이거 돌아가는 판을 딱 생각하면 뭐예요? 그쵸? 돈이 얼로 모이고 있어요. 큰 그림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원유 팔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시장 악재 세 가지 얘기했죠. 자, 그러면 미국의 호재 세 가지. 자, 원유 팔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수익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자, 여기서 자, 미국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 전쟁 난 대륙은 뭐가 되는 거예요? 투자를 잘 안 해요. 전쟁 안 난 대륙이 어디 있어요? 호주나. 그래서 대륙으로 치긴 하니까 호주나. 자, 그리고 어디에요? 여기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여기 또 뭐 있어요? 그쵸? 아시아 있습니다. 아시아. 딱 이 세 군데. 나머지 애들은 지금 상태 안 좋아요. 이거 왜 이래요 또. 아프리카는 자원이 많죠. 자원이 많습니다. 근데 얘네 지금 안 좋은 얘기 나오죠. 그쵸? 에볼라 얘기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변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면 여기에 투자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기술력이 제일 좋은 데는 여기겠죠. 근데 얘네가 제일 기술력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AI 기술은 딸리겠지만 AI 뒷받침되고 있는 실질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 전기, 뭐 원전, 그쵸? 뭐 그런 것들로 따졌을 때 뭐 태양열 단가 정도 뭐 만드는 생산 단가 정도를 생각을 했을 때 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건 아시아밖에 없어요. 중국이 껴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술력은 아직 우리가 높죠. 일본이랑 대만이랑. 그쵸? 자, 생각을 해 보면 전쟁이 없는 대륙, 전쟁이 없는 대륙, 그쵸? 없는 대륙에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해서 지금 뭐 하고요? 수익 가져가고 달러 바꿔가고 있어요. 자, 달러가 어디로 모이고 있어요? 자, 얘는 원유 팔아서 달러가 미국으로 모이고 있고, 자, 여기서 수익을 투자해서 수익 난 게 또 미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판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얘네로 몰리고 있죠. 얘네 지금 뭐 한대요? AI 상장한다네. 그래서 상장한다. 근데 여기서 또 뭘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할게. 정부가 또 관리한다. 그래서 자, 미국 정부는 돈이 없어요, 솔직히. 이 수익 누가 버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번 거 아니잖아요. 원유 수익 누가 번 거예요? 얘네가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번 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돈이 없대요. 그렇죠? 그럼 얘네가 번 돈으로 뭐 할까요? 지금 반도체로 뽑아 먹을 수 있는 걸 뽑아 먹었는데 이후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돈의 흐름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주가 무너지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린 뒤를 생각을 해야겠죠. 야, 지금 반도체에
반도체 지금 해먹고 빠지는데 이거 이후로 어떤 흐름으로 갈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쵸? 저도 지금 손절할 판이에요. 왜 그러냐? 추세는 꺾였고 아직 크게 추세가 꺾인 건 아니지만 이후로 다시 반등해 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제 계좌를 말씀드리면 사실 인제 700 에서 800 으로 올라왔습니다. 700 에서 800 으로 올라왔고 상황을 심각해져 가고 있고 그쵸? 이제 900 되고 1000 될 것 같아요. '야 이러다가 인제 손실 크게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솔직히 큰 손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제 뭘 해야 될까요? '아 인제 망하고 있으니깐 손절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까?' 네. 이 생각하실 건데 자 이후의 흐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후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에요? 이후의 흐름. 자 AI가 망할까요? 망하진 않을 겁니다. 망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 AI가 망하진 않아요. AI가 망하진 않을 겁니다. AI가 망하지 않을 거란 얘기는 A가 다시 득세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로 할게요. 자, AI가 아, 잠시만요. 이게 이제 됐네요. 이게 아까부터 틀어놨는데 자, AI가 네 다시 상승해 줄 거예요. 근데 AI랑 비슷하게 가는 게 있었죠. 또 플러스 또 뭐 있어요? 그쵸.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뭐 인터넷이 자 얘네 어떻게 됐어요? 과잉 투자해서 망했죠. 그쵸.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네 뭐 활도는 뭐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운송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시장 자체가 좀 커져야 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투자해서 설비 투자를 했겠죠. 그래서 활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한 거 대비 뭐예요? 그쵸. 이용객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잉 투자를 했다는 거죠. 천천히 해야 되는데. 자 인터넷도 똑같아요. 뭐예요? 그쵸. 어 전선을 다 깔았습니다. 통신선을 다 깔았어요. 그런데 생각 외로 수익 구조가 안 나왔죠.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AI는 뭐예요? 수익 구조가 안 나와. 그럼 얘네들도 뭐예요? 그럼 과잉 투자예요 지금. 저는 과잉이라고 봅니다. 자 얘네 한바탕 망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망한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쵸. 다른 애들은 흡수가 됐어요. 자 인터넷도 망한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른 곳으로 흡수됐죠. 기존에 있었던 철도 라인 했던 거 흡수해 주고 기존에 있었던 뭐예요? 그죠. 광통신 막 이렇게 깔아 놨던 통신망들 뭐예요? 흡수해 줬죠. 결국에는 흡수하는 구조로 갈 겁니다. 그럼 AI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과잉 투자, 데이터 센터 많이 만들고 많이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과잉 투자. 근데 실질적으로 수익 구조는 아직 안 나와요. 똑같아요, 여러분. 돈만 몰리고 있는 상황, 돈만 몰리고 있는 돈만 몰리고 있는 상황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망하는 애들이 생길 거라는 망하게 되는 애는 이거 흡수합병하는 애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네. 인터넷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철도는 어떻게 되고 인터넷 몇 개 몇몇 큰 기업들이 생기죠. 자 그럼 AI가 망할 거란 얘기냐? 네. 아예 망하는 건 아니라 지금 과잉 투자로 인해서 좀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AI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네, 저는 AI 투자할 생각 없어요. 반도체는 투자할 생각은 있습니다. 왜 반도체를 투자하려고 하냐? 삼성전자 사야 되냐? 맞아요. 사야 돼요. 제가 그때 삼성전자 이걸로 말고 손이 좀 얇아요. 삼성전자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사는 거냐?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살 거예요. 왜 사는 거냐? 이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얘네가 커지면 살 거예요. 지금 얘네가 지금 압도적으로 크고 현재 정부에서는 뭐가 돼요?
그쵸. 메모리 이거 키워야 된다. AI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전 정부 지금 하고 추진하는 거 망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소비가 받쳐주지 않는 수익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A가 지금 수익화가 돼요. 근데 과잉 투자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철도하고 인터넷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AI는 지금 과잉 투자. 그럼 얘네가 기존에 막 너도 나도 AI를 만들지만 결국에는 AI가 합쳐질 거고, 합쳐져서 관리하는 몇몇 기업들만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몇몇 기업들을 맞출 수 있으면 거기에 투자하셔도 상관없지만 떨어지는 폭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잉 투자로 인해서.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 자, 저는 비메모리 뭐예요? 이건 지금 누가 해 주고 있어요? 기업들이 해줘요. 기업 수요죠. 근데 비메모리는 뭐예요? 저 소비, 소비자들 수요죠. 그쵸. 그럼 뭐가 돼요? 앞으로는 뭐가 해 줘야 돼요? 얘네를 사는 것도 맞긴 맞는데 얘네도 과잉 투자로 인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저는 이거 가는 거 진짜 길게 보고 차근차근 간다면 괜찮다고 보지만, 현 정권에서 급하게 간다라는 건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뒤에 무조건 수요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수요를 책임진다는 책임질 수 있는 구조는 없어요, 아직. 제가 수익화가 안 됐다고 기업들한테 계속 팔아먹어도 그 수익이 나오냐. 후자는 지금 쪼끔 수익 나오는 거하고 지금 만들어 놓은 대비 지금 돈은 엄청 들어갔는데, 그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뭐가 돼요? 왜 제가 이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이걸 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의 수요를 보는 겁니다. 소비자의 수요. 그죠? 결국에는 밑바탕이 깔리는 건 소비자의 수요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럼 앞으로, 네, 삼성하고 SK만 살아남아요?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볼 거는 전기입니다. 왜 전기예요? AI는 뭘로 돌아가요? 전기로 돌아가요. 그쵸? 그럼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도 있겠죠. 플러스 여기 또 뭐 있어야 돼요? 네. 가는 일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리고 자, 전기는 그냥 갖다가 쓰면 되나요? 아니죠. 변전해 줘야겠죠. 그럼 뭐예요? 전기 관련주들. 그러니까 후순위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얘네는요, 나중에는 뭐가 돼요? AI가 피지컬도 나왔고, 그러니까 인터넷이 망하긴 했었어요. 철도가 망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인류에 필요한 기술이었죠. AI가 과잉 투자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그쵸. 밑바탕에 깔린 걸 봐야 됩니다. 지금 하늘에 떠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걸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로 엄청나게 뭐 만들고 우리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막 이제 떠들어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들만 사용하고 있어. 뭐 독과점이나 어떻고 되냐. 결국 기업들만 잘 나간다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기업들이 소비자들한테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AI를 내놨지만 결국에는 수익화 구조가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술력이 기업들도 뒤에 막 숨겨 놓은 기술력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안 써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소비자 수요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좀 지수가 무너지는 김에 이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큰 미래를 생각한다면 전기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는 이쪽으로 봅니다. 그다음엔 전기를 볼 거예요. 그다음엔 뭐가 돼요? 이게 1 번이면 그다음은 전기라면 그다음에 3 번이에요. 순위를 따진다면. 그쵸? 그러니깐 여러분, 지금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가 다 똑같은 반도체가 아니죠. 그쵸? AI 들어가 있는 메모리 반도체 만들어요. HBM 막 이런 거 막 지네들끼리 난리 치고 뭐 인제 이걸 만들었네 어쩌네 인제 그 유통을 하네 마네 인제 지네들끼리 합니다. 결국 그 수요는 기업 수요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전기는 전 세계는 아마 전기가 깔릴 겁니다. 생산은 뭐 원전도 있을 거고 뭐 화력 발전소, 가스 발전 인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생산은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는 뭐예요? 전기가 전 세계에 깔릴 거예요. 그쵸? 그럼 전기 여기 뭐예요? 또 배터리일 수 있겠죠. 배터리. 그쵸? 배터리도 있겠죠. 왜냐하면 전기 보관도 해야 되고 보내야 되고 그쵸? 보내려면 길이 필요하죠. 전선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 송전턱들도 필요할 거고 변 인제 변 그 인제 쓸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을 바꿔 줘야 되는 변전이 필요할 거고. 그쵸?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고 본다면 에너지가 제일 기본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가 돼요? 효율가 제일 많을 거고. 그쵸? 지금 현재 기술에 전선을 설치하지 않고 전기를 보낼 수 방법이 생기지 않은 이상은 전기 관련주가 될 거예요. 여기는 좀 비메모리라고 했죠. 이거는 솔직히 반도체는요. 여러분들 소비자들 수요랑 되게 직접적입니다. 왜냐면 비메모리 반도체가 안 들어간 제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 번, 2 번, 3 번이라고 말씀드려요. 나중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쵸? 자 지금 이 상황인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고 앞에서 제가 뭔 얘기를 했어요? 미국. 미국 얘기를 했죠. 미국 얘기를 왜 했죠? 걔네 돈이 몰렸다고요. 미국이 지금 뭐예요? 투자하는 애들 돈은 많아요. 투자하는 애들 돈은 많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달러도 많이 올라갔고요. 네. 달러로 많이 바꿔서 움직여 주고 있고 지금 달러가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놈들은 돈이 많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근데 미국 정부는 돈을 미국이 쫙 빨아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달러는 비싸지고 밖에 내가 달러를 뿌려 놨던 거 돈 벌어서 그거 다 달러 바꿔 가지고 들어오니깐 뭐예요? 미국은 돈이 많아요. 투자자들은. 근데 정부는 돈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도 뭐예요? 대형이죠. 큰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아직 AI 투자하니까 아직 AI가 망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결국엔 끝엔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잉 투자로 인해서 현재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아마 하락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얘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근데 정부는 그쵸?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한테 11월 달에 맨날 지겹던 거 얘기한 거 있죠. 해야 됩니다. 자 얘네를 이용해서 돈 많은 애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는 그래 왔어요. 돈 많은 애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달러도 많이 비싸졌어. 그럼 뭔가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그쵸. 저도 인제 거기서 궁금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1 번, 2 번, 3 번은 우리나라 얘기를 한다면 한국 얘기를 하는 거라면 큰돈이 지금 몰려 있는 이 상황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얘네 흐름을 생각을 해 봐요. 미국 정부. 얘네 흐름을 생각을 해 봐야죠. 어떤 흐름을 그쵸.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뭐 하려고 AI 진짜 몰빵하려고 해. 야 이러다가 얘네 망가지면 주가 폭락에 대공황 수준으로 빠질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면은 문제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재정립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뢰를 잃겠죠. 야 미국 쓰레기네. AI 된다고 해 가지고 투자를 했고 전 세계가 뭐예요? 팬데믹도 있었고 뭐예요? 금값 엄청 올라가면서 안전자산으로 해서 돈을 모으자 해 가지고 달러에 모았는데 거기에 또 AI가 쳐 주면서 AI 투자도 해야 된다 하면서 AI까지 해 줬는데 뭐가 돼요? AI 애들이 과잉 투자로 인해서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거 수익화가 안 돼. 그래서 투자를 뺀다. 그럼 뭐예요? 빠지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빠질 거고 그걸로 인해서 미국은 전체적으로 신뢰를 잃게 될 겁니다. 미국 별거 없네. 인수레가 요란할 뿐이네. 그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까지 가지 않으려면 얘네가 뭘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생각 외의 네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독식을 가느냐 완전 미국식 독식으로 간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기보다는 우방국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근데 우방국도 같이 좀 나눠 먹긴 할 거예요. 네. 네, 나눠 먹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겠지만 결국엔 같이 때려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독식으로 가느냐. 독식으로 가면 주변국들이 난리 나겠죠. 잘못하면 전쟁 납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의 흐름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해 주냐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져요. 왜냐면 AI 손대기 시작했잖아요. 그쵸? AI 손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 트럼프가 어떻게 해 주냐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요. 트럼프가 어떻게 해 주냐. 그래서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 주느냐. 얘네를 건들 수도 있어요. AI도 건드렸는데 얘는 못 건들 것 같아요. "야 AI 투자 계속 해 봐." 이렇게 해줄 수 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것도 지금 결론을 못 내는 상이에요. 대신에 주가는 빠질 거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아직은 버틸 만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코스닥은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죠?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검정색 박스권만 보시면 돼요. 적어도 저는 1100 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돼요? 아, 밀려도 올라가. 얘 다시 인제 올라가잖아. 그래서 근데 어떻게 돼? 인제 무너지기 전 6월 달부터 무너지기 전 그래서 반등 기회를 한번 노려봐야지 하는데 이제 박스권 떨어지기 시작해. 그래도 코스피가 살아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떨어지면 어떡해요? 계속 밀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코스피가 그나마 살아있어서 그나마 본 거였는데 답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저도 지금 뭐예요? 그쵸.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거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들어갔던 사람들 싹 다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제가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금무건설은 아니에요. 다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그쵸?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안 해요. 저 모양 저 꼴인데 이러다가 지금 코스닥 꼴 나겠는데 코스피도 코스닥 꼴 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홀딩 해 주는 거예요. 손절을 하든가 뭘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검정색 박스권 떨어지잖아요. 그쵸? 떨어지면 정리하는 거죠. 이거 오분봉이에요, 여러분. 떨어지면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지지 않으면 뭘 해 줘야 돼요? 없어요. 그냥 주가 쭉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는 되게 오분봉이라서 제일 민감한 애들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20 분봉 봤 종목으로는 20 분봉을 근데 제일 큰 줄기는 얘네란 얘기예요. 얘네가 움직여 줘야 돼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이걸 봐야 돼요. 개별주로 움직여 주는 애들 막 코스피 종목들 아까 지능기업 본 이유가 뭐냐면 자 개별로 움직여 주고 좀 많이 올라오네요. '아 나 이런 거 보기 싫어. 오늘 전일 말고 요 근래 움직여 준 것만 볼래 그냥.' 네 그냥 이번 주까지만 움직여 준 거 좀 유니캠 한번 유니캠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버텨주는 금호건설을 할까? 아까 금호건설 있었던 이유가 이거 있었죠? '야 씨 선도전기를 살까?' 아이고 얘는 별로고 일성건설을 살까? 이 꼴인데요. 그쵸?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능기업을 살까? 지금 금호건설 하는 그나마 지능기업 좀 올라오고 있고 그쵸? 금호전기 밀렸는데 동전주 돼 가고 있어요. K스택을 살까? K스택은 그냥 유지되고 있죠. 그쵸? 자 GND 이거 살까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애들도요. 그냥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룡건설을 살까 계룡건설은 살만하네요. 아직 박스권 유지해 주는 거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난리통에 살까요? 말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추세로 움직여 주는 제일 큰 건 뭐예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네가 빠지냐? 빠지고 있어요.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빠졌죠. SK하이닉스는요. 빠졌습니다. 폭은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라인대에서 다시 쌓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뭘로 잘랐어? 시가총액으로 자른 이유가 뭐예요? 그쵸. 대형주는 그 폭을 웬만하면 벗어나진 않아요. 그 정도 폭이 벗어나. 인제 여기 지금 벗어나기 시작했죠. 이런 애들이 벗어나기 시작하는 건 심각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는 있어요. 여기에 뭐 수급을 쌓아준다고 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뭐냐면 경기가 되게 안 좋았을 때입니다. 그죠? 경기 바닥났을 때가 저 정도 수준으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만큼 쌓아주는 구간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쵸. 그래서 지금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삼성, 현대차는 이 정도 위치에 있어요. 5 위예요. 6 위예요, 6 위. 우선주 뺀다면 5 위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좋게 흘러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 이거 좀 숨죽이고 있어야겠다.' 지금 저는 동영상을 여러분한테 매일매일 찍어 드리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 좀 나와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만약에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밀린 애들 이렇게 밀려버린 애들 자 확실하게 얘네가 밀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냥 손절할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됐고 마이너스 지금 860만 원인데 마이너스 860만 원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게 이 돈이 전부 내 전체의 돈이라면 지금 심각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중 관리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겁니다. 한 종목에 1,000만 원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선 제가 종목을 저렇게 많이 샀어요? 여유 자금이 있다는 얘기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 봐야 6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돈은 뭐 하는 거예요? 그쵸? 비중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비중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뭘 해 주는 거예요? 비중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려요. 비중 관리. 제가 여러분한테 오픈했던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다 때려 맞고 있잖아요. 그쵸? 엄청 심각해요? 아유 그전 심각한 정도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깐 지켜보겠다는 얘기예요. 손실 나올 수 있어요. 1,000,000원 넘게 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볼 만한 건 보자는 얘기예요. 얘네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무너뜨렸을 때 이렇게 움직여졌어요. 자, 여기 무너졌어요. 내일 막 혹시 반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쵸. 날릴 겁니다. 정리할 거라는 얘기죠. 왜냐? 자, 추세를 보시면 원래 여기까지 보는 게 맞아요. 많이 올라와 줬으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빠진다면 삼성전기로 한번 얘기해 빠진다면 어떻게 돼요? 그쵸. 모양이 똑같아요. 얘네 여기서 쌓아간다니. 그럼 얘네도 여기서 쌓아가는 건 맞죠. 근데 얘네 지금 추세 밀렸죠. 마지막 라인 밀어버리고 이런 애들이 평균적으로 많아진다. 얘네 밀어준다. 그럼 뭐예요? 싹 다 정리할 겁니다. 그쵸? 그리고 대형주만 남겨놓을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는 애들. 그쵸?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는 애들만. 뭐 삼성물산이라던가. 그쵸? 지수 모양대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는 애들. 제가 5천 이제 5천에서 6천 라인 뭐예요? 지금 또 올랐네요. 그때는 5천, 6천인데 지금 이게 안 나오지만 원래 이 라인이 적정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5천이었나요? 5천, 6,500까지는 6,500.
자, 이 라인이 적정 라인이었는데 그 이상을 지금 찍어 준 거죠.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쵸? 이런 애들만 들고 가는 수밖에 성물사인, 두산 에너비, 얘네 밀렸네. 이런 건 별로 안 좋아. 얘네들. 아니면 모아간다면 그나마 이렇게 좀 모아가는 거 좀 모아가 나머지 애들 건 싹 다 정리한다. 밀려서 빠지는 애들은 다 정리를 해 버릴 거라니. 아시겠죠? 흐름은. 네. 아마 대부분이 정리가 될 거예요. 남은 거 한 4-5 개? 4-5개 빠지고 거의 다 정리할 거란 얘기겠죠. 내일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얘네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좀 잘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밀리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솔직히 제가 여러분한테 매일매일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매일매일 동영상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 지금은 네, 전체 주식시장이 꺼졌습니다. 불이 꺼졌다고 보시면 돼요. 불꽃이 올라오지 않고요. 그냥 거의 뭐 숯 같은 잔불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목재가 들어와야지 불이 좀 일어나겠죠. 그죠? 목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급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판단해야 돼요. 지금 숯인 상태예요. 그럼 이제 목재가 들어오면 불이 확 붙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예요? 이제 정리할 때는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가 또 바닥에서 얘네가 또 이제 추세를 타면서 꿈틀거릴 때 뭐예요? 그때 비중 좀 세게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시면 이럴 때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얘가 위에서 꿈틀거리고 밑으로 빠지잖아요. 이럴 때 얘네가 이럴 좀 꿈틀거리고 이럴 때 난 이런 데 잡고 뭐 분할 매수 잡고 들어갔어야 돼요.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 이걸 먹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도 이런 구간이 있었어요. 똑같이 말씀드리겠죠. 지금 그럼 이 구간이 제 대신에 폭이 너무 넓죠. 얘네는 그렇다고 칠 수 있지만 폭이 너무 넓죠. 그러니까 폭차가 너무 커져요. 리스크가 많아진다니까요. 큰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 빠지는 거 생각해서 마이너스 한 뭐예요? 70% 80% 까지 생각을 해요. 만약에 훅 빠졌어요, 여기서. 이만큼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내일 빠지면 왜 손절을 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80%가 빠지는데 밑에서 받친다고 만약에 여유 자본이 있어. 받친다고 하더라도 리스크는 커요. 여기서 뜬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밀렸다가 뜬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동영상 보시는데 좀 지겨우실 거예요. 네, 길어서 오늘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올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